중개사TV 김대호의 중개사TV 저당권 이론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자, 저당권 이론에서 반드시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비교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자, 순수 저당권에는 그 저당권 채권액은 저당권 실행비용이 담보됩니다. 자, 순수 저당권에는 그 채권액에 저당권 실행비용이 담보되고 그 다음에 등기되지 않은 이행기일 이후에 1년분에 한해서도 담보가 됩니다. 자, 채권액 등기 후에 1년분에 한해서 담보가 되는 거고 저당권 실행비용이 담보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일부 양도 대의 변제할 때 저당권의 이전 등기가 그때그때 가능하다는 거. 자, 일부가 채권액이 양도했다든가 자, 일부가 대의 변제할 때 그 금액에 변동이 있으면 그때그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 하지만 근저당권은 최고액 안에는 저당권 실행비용이 담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최고액 안에는 저당권 실행비용이 담보되어 있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근저당권은 최고액 범위 안에서 자, 채권액이 확정되는 거지. 최고액 범위 안에서만 담보가 됩니다. 우선 변제 한도죠. 최고액 범위 안에서만 담보가 되는 거지. 자, 등기되지 않는 1년분의 지연이자 하나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근저당권에는 1년분의 지연이자 별도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자, 근저당권은 최고액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비용이 담보되어 있지 않다. 그 다음에 근저당권은 일부 양도 대의 변제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으면 그때그때 근저당권 이전 등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은 일부 양도 대의 변제 되더라도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때그때 채권액이 변화 있더라도 이전 등기가 안 된다는 거. 자, 저당권 하면 반드시 주어가 저당권이 나왔을 때는 저당권 실행비용 담보된다. 1년분에 한해서 지연이자 담보된다. 그 다음에 일부 양도 대의 변제 시 채권액의 변동을 그때그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근저당권은 자, 최고액에 저당권 실행비용이 담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근저당권은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한도가 인정되는 것이지 자, 1년분에 한해서 지연이자 별도로 담보되지 않는다. 자, 반드시 저당권인지 근저당권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부 양도 대의 변제 자, 최고액의 증감이 있더라도 확정되지 않을 때는 그때그때 이전 등기가 안 된다고 가야 됩니다. 근저당권은 이전 등기가 일부 양도 대의 변제 하더라도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이전 등기가 안 됩니다. 하지만 저당권은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반드시 저당권은 1년분에 한해서 별도로 인정된다는 거. 등기가 안 돼도. 그리고 저당권은 자, 저당권 실행비용도 채권에게 담보된다는 거. 자, 반드시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을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차이점 저당권 실행비용 저당권에만 담보되어 있다. 그 다음에 등기되지 않는 1년분의 지연이자 저당권에는 담보가 된다. 그 다음에 일부 양도 대의 변제 하더라도 이전 등기가 저당권은 가능하다는 거. 하지만 근저당권은 안 됩니다. 근저당권은 저당권 실행비용 담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년분에 하나다 그런 말 나와도 안 돼요. 근저당권은 최고액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는 거. 그 다음에 증감이 있더라도 그때그때 이전 등기가 안 된다는 거. 이 차이점을 반드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당권 실행비용이죠. 자, 저당권 실행비용은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됩니다. 이렇게 근저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연배상금. 자, 지연배상금은 이행기일이 경과한 후에 1년분에 한해서 등기되지 않아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됩니다. 이게 근저당권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저당권에 한해서 1년분에 한하여 등기되지 않아도 저당권에 한해서 담보되는 겁니다. 자, 이행기일이 경과한 후 1년분을 초과하는 지연배상금에는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제 1년분을 초과하는 것은 1년분에 한해서만 등기되지 않아도 저당권은 담보가 된다. 하지만 근저당권은 1년분에 한한다는 말 하면 안 돼요. 근저당권은 1년분에 한해서도 담보되지 않습니다. 최고액 안에서만 담보되는 거죠. 자, 이 저당권, 순수 저당권이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때 적용되는 겁니다. 자, 물상 보증인이 저당권 설정자이거나 또는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때 1년분에 한해서만 1순위 저당권자에게 담보됩니다. 후순위 저당권자도 배당받을 것이 있어야죠. 그런데 아주 극히 이론적이나마 후순위 저당권자가 아무도 없을 때 단독 저당권자일 때는 굳이 1년분에 한할 필요가 없죠. 뒤에 후순위 권리자가 아무도 없을 때는 그때는 1년분을 초과한 지연배상금도 저당권자에게 모두 담보된다. 그냥 상식적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자, 대부분 경우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아니고 물상 보증인의 저당권일 때는 1년분에 한해서만 담보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근저당권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 반드시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근저당권은 최고액이 중요하죠. 이자를 포함한 대부분 일군은행은 120%를 잡죠. 자, 최고액 원금을 포함한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을 최고액이라 그럽니다. 우선 변제 한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최고액의 범위 안에서만 담보되는 거지 별도로 1년분을 초과한다 하면 안 돼요. 자, 근저당에서는 최고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최고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1년분이든 2년분이든 모두 담보된다. 자, 근저당권에는 1년분에 한한다는 말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에는 저당권 실행비용, 경매 실행비용이 담보된다 하면 안 돼요. 자, 근저당권에는 저당권 실행비용 담보되지 않고 1년분에 한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죠. 저당권 설정 계약은 채무자가 저당물을 손상 매수했을 때는 당연히 기한 이익을 상실하겠죠. 자, 저당물이 손상 매수했을 때는 당연히 변제 청구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당물의 손상 매수를 했을 때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 계약에도 당연히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저당권이 잡혀있는 그 부동산을 산 사람을 제3자라 그러죠. 저당권이 말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도 당연히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쫓겨나지 않으려면 다시 경매에서 1등으로 낙찰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저당권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이 매수인은 경락 절차에서 낙찰자를 말합니다. 자, 저당권자 하면 무조건 채권자의 하나입니다. 자, 돈을 빌려주는 피담보 채권이 따로 있고 저당권만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근저당권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당권자, 근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3자 합의가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제3자 간 합의가 있을 때 제3자 이름으로 저당권을 잡을 수는 있어요. 합의가 있을 때는 가능하고 원칙적으로는 반드시 뭐다? 저당권자는 채권자의 하나다. 놓치면 안 됩니다. 피담보 채권과 분리될 수 없다는 논리의 일환입니다. 피담보 채권과 저당권, 근저당권은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저당권자는 반드시 돈 빌려주는 채권자의 하나다. 원칙적이죠. 원칙적으로 하나다. 그럼 저당권 설정자. 자, 설정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부동산 소유자를 말합니다. 처분할 수 있는 자가 설정자예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 등기상 명의인을 말하죠. 자, 저당권 설정 행위는 처분 행위입니다.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내 부동산을 담보로 맡길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저당권 설정 행위는 처분 행위입니다. 내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저당권 설정자, 설정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소유자라는 개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저당권 설정 행위는 처분 행위죠. 그래서 처분의 권리 또는 권한을 가진 자만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권리 또는 처분의 권한을 가진 자, 그러니까 거의 소유자죠. 자, 처분의 권리를 가진 자만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처분 행위이니까.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는 반드시 돈을 빌리는 채무자와 동일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런 것을 물상보증이라 그러죠. 나는 돈을 빌리지 않았는데 내 부동산을 그 사람을 위해서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죠. 돈을 빌리지 않아도 내 부동산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는 자, 처분 권한만 있으면 되지 굳이 자기가 직접 돈을 빌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는 반드시 채무자와 동일인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하지만 저당권자는 반드시 원칙상 채권자의 하나입니다. 저당권자는 채권자의 하나고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아니어도 된다. 자, 놓치면 안 돼요. 자, 채무자 위의 제3자, 그러니까 채무자가 아닌 부동산 소유자, 제3자 또는 물상 보증인도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 자, 부동산만 담보로 제공한 사람을 물상 보증이라 그럽니다. 자, 물상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죠. 자, 물상 보증인, 내 부동산만 제공했는데 믿었던 채무자가 부도가 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 부동산이 경매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채무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너 때문에 내 부동산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매각되어 대금 완납할 때 시점으로 그 대금 완납할 때 그 시점으로 현실적으로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낙찰 대금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 매각 대금이 완납할 때 그 시점에 현실적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구상권을 행사한다. 자, 매각 대금을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매각 대금이 낮게 낙찰될지 높게 낙찰될지 모르죠. 자, 그래서 매각 대금이 완납할 때 기준으로 현실적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 저당권을 잡을 수 있는 대여금 채권이 뭐가 있냐 이거죠. 반드시 금전 채권에 하나지 않습니다. 굳이 현금을 빌려주고 저당권 잡아도 되고, 현금을 빌려주지 않고 물건으로 빌려줘도 황금, 현금화가 가능하면 금액을 정할 수만 있으면 저당권 설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전 채권에 하나지 않는다. 비금전 채권으로도 금액이 확인이 되면 금액으로 환산을 할 수 있으면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 반드시 금전 채권에 한하지 않는다. 쌀을 빌려주고 쌀 한 가마니가 5만 원이다. 그러면 5만 원으로 기재해서 피담보 채권을 쌀로 빌려주고도 저당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정 당시에는 금전 채권일 필요가 없어요. 물건으로 빌려줄 수 있어요. 하지만 실행할 당시에는 돈을 받을 때는 반드시 금전 채권으로 환산해야 됩니다. 금전 채권으로 환가되는 금액을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실무상으로. 그래서 실행할 당시에는 금전 채권이지 빌려줄 당시에는 굳이 금전 채권에 한하지 않는다. 원금, 이자, 위약금, 약정에 의한 손해배상금 전부 계산해서 채권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원금의 이행기를 경과한 1년분의 지연이자도 담보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저당권에 한해서. 저당권 실행비용은 저당권에 한해서 피담보 채권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당물 보존비용은 피담보 채권이 아닙니다. 보존하는 비용. 그 다음에 저당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이것은 피담보 채권으로 금액으로 산정되어 있지 않죠. 저당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저당물 보존비용은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다는 거, 빌려주는 개념이 있어야 피담보 채권입니다.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거. 어느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등기가 됐냐. 저당권 등기가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저당권 설정, 저당권 객체가 가능한 거. 모든 담보물을 저당권으로 잡을 수는 없죠. 그래서 공유자 지분에는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내가 공동 소유예요. 3분의 1만큼만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3분의 1 안에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채권자, 은행이 전체 금액의 3분의 1 한도 내에서만 빌려주는 겁니다. 전체 금액을 자기가 평가해서 그 중에 3분의 1만 빌려준다. 그래서 그 지분 밑으로만 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유자 지분에는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동산 일부에는 안 돼요. 지분에는 담보 물권이 가능합니다. 그 지분만큼은 내 돈이니까. 그래서 지분은 투자금이다. 투자금에는 담보 물권 등기가 가능합니다. 저당권 또는 담보 가등기, 양도담보 다 가능합니다. 지분이 나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와 그 지분상의 담보 물권은 가능하다. 하지만 지분으로는 사용할 수 없죠. 지분으로는 누구한테 사용하는 권리를 주면 안 됩니다. 지분에는 용익 물권이 들어오면 안 된다. 지분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란 말 나오면 안 돼요. 하지만 지분으로는 지분 이전 등기와 그다음에 저당권 담보 물권은 가능하다. 그래서 공유자 지분에는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장래 특정한 채권, 아직 발생되지 않았지만 장래 빌려줄 채권으로도, 장래 변제기가 도래하는 채권으로도 저당권이 미리 설정이 가능합니다. 장래 특정한 채권으로도 저당권 등기가 가능하다. 기간 전에 발생된 전세권 등기도 유효하다 그랬어요. 전세 기간 전에 등기된 전세 등기도 유효합니다. 전세 기간이 사후에 장래에 발생할 것을 미리 등기한 전세권도 유효하고, 장래 특정한 채권을 미리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장래 특정한 채권이 확실하다는 것만 소명하면 되겠죠. 장래 특정한 채권으로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고, 지분은 당연히 담보 물권은 무조건 지분에는 등기가 가능합니다. 지분에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고, 장래 특정한 채권으로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고, 전세권에다가도 저당권 잡을 수 있죠. 전세권 목적인 저당권, 지상권 목적인 저당권. 전세권도 보증금 한도 내에서 저당권 설정 가능합니다. 지상권은 당연히 토지의 그 지상권 범위는 전부 지상권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 가치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전세권 보증금 목적은 저당권, 지상권 목적인
저당권도 가능하다. 어업권, 광업도 하나의 재산적 가치가 있죠. 어업권, 광업권에도 그 장부에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등기된 임모, 등록된 건설기계, 등록된 자동차에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저당권 설정 가능하는 거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게 지분입니다. 지분에는 저당권 설정이 가능해요. 장래 특정한 채권으로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전세권, 지상권 목적인 저당권도 가능하다. 자, 근데 저당권 등기가 절대 안 되는 것은 한 부동산의 일부는 분할되기 전에는 일부는 등기부 등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의 일부에는 저당권 설정이 안 됩니다. 일부 하면 용익 물권에서 나와야 되고 지분하면 담보 물권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거 중개사 시험에서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자, 일부에는 등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분할되지 않는 이상 일부에는 도면을 그려가지고 저당권 설정 절대 안 됩니다. 자, 부동산의 일부, 한 필지의 일부에는 담보 물권이 안 돼요. 일부만 이전 등기도 안 돼요. 지분으로 이전 등기가 되고 분할을 해야 이전 등기가 되지. 자, 그래서 한 필지의 일부는 용익 물권만 가능하다. 자, 지분에는 담보 물권, 일부에는 용익 물권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권에만 별도로 요역지와 분리돼서 지역권에만 저당권 설정 안 됩니다. 자, 이것도 틀리면 안 되죠. 자, 지역권에는 저당권 담보 설정할 수 없다. 지역권만 요역지가 분리돼서 지역권만 담보 제공될 수 없다. 자, 지역권은 누가 돈을 안 빌려줍니다. 통행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요역지와 분리된 지역권만은 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하다. 자, 한 필지의 일부에는 저당권 설정 안 된다. 자, 저당권의 가장 우선적인 거에 우선 변제권이죠. 저당권은 등기된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그 순번에 의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선 변제입니다. 우선 변제는 등기가 전제가 되는 순번에 의해서 배당을 받는 걸 우선 변제라 그런다. 저당권은 당연히 순번에 의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자, 공동저당의 일부 부동산을 먼저 배당했답니다. 공동저당의 일부 부동산을 먼저 배당하면, 자, 공동저당권자는 피담보 채권 전부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전부를 우선해서 먼저 받을 수 있다. 자, 대여금에서 발생한 약정이자는 등기된 경우에 한해서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당권에 한해서 인정되는 거죠. 대여금에 발생된 약정이자는 등기된 경우에 한해서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저당권은 이자가 이미 포함되어 있죠. 이자가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약정을 하는 경우도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근저당권자든 저당권자든 별도로 약정된 이자는 등기된 경우에 한해서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자, 물상 보증인이 저당물에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했답니다. 자, 필요비 유익비가 딱 나오면 이것은 후순위 권리자가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건물에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저당물의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아주 중요하죠. 필요비 유익비 딱 나오면 건물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관련된 비용, 필요비 유익비는 유치권의 대상도 되고 필요비 유익비는 후순위 권리자가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필요비 유익비 문제가 나오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최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1순위 저당권자보다 더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필요비 유익비만큼은 자기의 후순위 전세 보증금은 나중에 받더라도 순번에 의해서 못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필요비 유익비만큼은 선순위 1순위 저당권자다 먼저 상환을 받을 수 있다. 놓치면 안 되죠. 자, 저당권의 부종성.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대여금이 있기 때문에 저당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존속하는 한 저당권은 이 저당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죠. 자, 피담보 채권이 유지되는 한 저당권은 단독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자,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저당권자는 채권자의 하나이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이 인수가 되면 저당권도 따라서 인수가 되는 겁니다. 저당권만 따로 인수할 수 없다. 자,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지역권도 마찬가지죠. 요역지와 분리돼서 지역권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자, 저당권은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에 담보도 하지 못합니다. 하여튼 저당권, 지역권 문제가 나오면 분리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자,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할 수 없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죠. 자,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채권의 처분에 따라야 되죠. 당연히 저당권은. 저당권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배당할 때 전부 금액을 못 받더라도 승번이 늦은 저당권자는 소멸할 수가 있죠. 그 경매가 됐을 때. 그래서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남아있는 피담보 채권만은 이제 일반 채권이니까 다른 쪽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피담보 채권, 대여금, 그 받을 금액은 양도할 수 있는데 저당권만 따로 양도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하지만 저당권이 소멸됐을 때는 피담보 채권만을 이제 양도할 수는 있어요. 반드시 저당권을 기준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저당권은 단독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저당권은 일반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다른 채권을 또 담보로 사용하지 못한다. 자, 저당권은 반드시 피담보 채권과 분리할 수 없다. 저당권, 근저당권은 단독으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자, 저당권, 근저당권은 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빌려줬던 금액이 중요하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겁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단독으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물권적 청구권도 단독으로 소멸시효 걸리는 게 아니죠.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된 자산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죠. 계약관계에 발생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저당권, 근저당권도 단독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점유권도 별도로 소멸시효가 없는 거죠. 점유권, 저당권, 근저당권, 물권적 청구권은 단독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매매로 인한 등기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나한테 등기를 해달라 하고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근거가 매매를 했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를 갖고 있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자, 그래서 중개사 시험에 별도 단독으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 거. 첫째,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저당권, 근저당권 단독으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점유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저당권,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되어 양도할 수도 없고 다른 채권의 담보도 하지 못한다. 됐죠? 이게 바로 저당권의 부정성, 아주 중요한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 저당권에 대해서 이론 강의를 1차적으로 마쳤습니다.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되죠. 다음 시간은 저당권의 2차 계속해서 이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반복 숙지하시기 바랍니다.